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태민 경제TV입니다. 추석 연휴도 이틀 남았습니다. 9월 12일 목요일 시장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시면요. 하태민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기회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모든 것들은 제가 만든 자료들입니다. 자, 제가 만든 전망. 그래서 이건 우리 시장의 일기장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써 내려가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저희가 항상 주식시장에 필요한 정보들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정보를 활용하시려면요. 네, 이렇게 텔레그램, 하태민 경제TV, 하태민 경제TV를 들어오시면, 여기죠. 하태민 경제TV를 들어오시면, 하태민 한칸주 경제TV 들어오시면 제가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큰 도움 되시겠습니다. 물론 저는 리딩은 하지 않습니다. 리딩은 보이스피싱이다. 자, 시장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삼성전자를요, 외국인이 정말 이렇게 많이 파는 거 처음 봤네요. 수요일에는 거의 1조 가까운 우선주 포함입니다. 9,600억이나 순매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지난 8월 23일부터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뭐가 있었습니까? Preparing for a Peak,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 3분기가 성장률의 정점이다. 성장률이 이제 점점 꺾일 거다. 이런 걸 나오면서 외국인 매도가 본격화됐는데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4조 7천억대, 하이닉스는 1조 6천억대.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 기간 동안 유가증권 시장 전체 순매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빼면 외국인들이 우리 유가증권 시장 관망하고 있다 볼 수가 있는데 두 종목을 정말 파는데 근데 도대체 이 삼성전자가 어디까지 밀릴 것인지.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입니다. 언제까지 팔 것인가 하는 건데 분명한 거는 갈수록 순매도 규모가 커지네요. 그리고 지난주 후반부터는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지금 삼성전자가 특히 휴대폰이 예전보다 잘 안 팔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3분기가 어닝 쇼크가 날 거다. 예상보다 3분기 실제 못할 거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지금은 기관도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도 매도에 가세하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의 매매 방향과 지수 방향이 정확히 외국인이 파니까 지수도 빠지고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파니까 당연히 유가증권 전체에서 순매도가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삼성전자가 지금 연중 최저치를 연이어 경신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언제까지 전개될까요? 참 지금은 예측 불가합니다.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인데 분명한 것은 수요일까지 볼 때 외국인이 순매도가 오히려 지금 확대되는 추세다. 자, 이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외국인 매매 방향과 지수 방향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9월 3일부터 그래요. 7거래일 연속으로.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금 삼성전자를 팔지만 그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 종목에 두 종목에 그치지 않고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 종목이 9월 9일 하루만 빼고는 하락 종목이 다 많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순매도가 유가증권 시장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요, 유가증권 시장보다 낫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지만 코스닥도 역시 외국인이 사면 지수가 오르고 외국인이 팔면 지수가 빠지고 외국인 매매 방향과 지수의 방향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하지만 상승 종목이 많은 날은 9월 9일 하루뿐이다. 이건 유가증권 시장 비슷합니다. 안타까운 거는 9월 11일 수요일 같은 경우는 개장 초반에는요, 상승 종목이 1100개를 넘을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다가 한 11시 반쯤부터 스물스물 밀리더니 결국 하락 종목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외국인 매매 방향이 우리 양대 시장 지수 방향과 정확히 일치한다 한다는 점에서 외국인 동향을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는데, 결론적으로는요, 우리 시장 지금 내부적으로는 상승 동력은 없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데 수요일 날 미국에서 뭔가 긍정적인 분위기, 바람이 불 듯한 분위기입니다. 우선 8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다들 좀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딱 적당하게 이게 뭐냐면요, 예상보다 많이 높게 나왔으면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올라가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 만약에 발표치가 예상치보다 많이 낮다 이러면 이제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 하기가 딱 애매하게 잘 나왔네요. 8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이 정도면 지금 그 9월 19일 날이죠. FOMC 금리 결정할 때 금리를 한 0.25% 정도 인하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정도 되면 미국이 골디락스, 소위 말하는 너무 과열도 아니고 너무 침체도 아니고 적당하다 할 수 있는 그런 해석의 여지도 있습니다. 이건 일단 긍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 해리스 지금 부통령과 트럼프 후보 간에 TV 토론이 있었는데, 원래 트럼프가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트럼프 후보가 입이 야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리스가 더 잘했다 하는 평가들이 나오면서 수요일 당장 우리 시장 2차 전지 관련주들, 아무래도 민주당이 지금 밀고 있는 게 전기차니까, 네, 2차 전지 쪽이 했고, 일단 풍력 태양광도 앞으로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CS 윈드, 뭐 하나솔루션 이런 주식들도 제법 올랐고,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들이 부각되면 요즘은 삼성의 SDI가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주로 오히려 더 부각이 되고 있죠. 그 서진 시스템, 한중, NCS 등등.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에너지 이렇게 뭐 신재생 에너지 하면 다 전력 아닙니까? 전력 기기가 필요하죠. 이어주는데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재량등이 등등 강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전력 기기 관련주들은 뭐 큰 의미는 둘 건 없지만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데이터도 좋게 나왔다. 이것도 한몫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나름 강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 개장 초반 분위기 어떠냐? 아하, 제가 말씀드린 중에 또 나스닥이 좀 밀리는군요. 아하, 이러면 또 안 되는데, 지금 나스닥이 웬만큼 정도 무난하게 끝나주면 목요일날 우리 시장이 상당히 힘을 받을 것 같은데, 제가 데일리 쓰고 지금 월가가 지금 아침 10시 20분을 지났는데 나스닥이 0.9%가 빠졌네요. 이게 또 변수네요. 저는 한 보합선 내외 무난하게 끝나고, 엔비디아가 지금 상승세 분위기인데요. 엔비디아도 우리한테 심리적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엔비디아도 이렇게 보면 100불대 초반에서 지지대를 만들고, 100불과 앞으로 140불 사이에 박스권을 움직여 준다면 우리 시장이 딱 좋은데, 제가 지금 녹화하는 순간에 미국 시장 분위기 조금 바뀌었네요. 앞으로 뭐 종가까지는 시간이 많으니까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미국 시장이 나스닥 지수가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면 우리 시장의 목요일에는 나름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겠다. 어떤 게 됩니까? 뭐 지금 이제 이미 3분기 실적 호전주 기대주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죠. 화장품, 대표적으로 화장품이 뭐 VT, 코스메카, 코리아 뭐 이런 종목들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화요일 날 강세를 보였죠. 이어서 지금 변압기, 지금 9월 1일부터 10일 사이의 데이터를 보면 라면 수출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화장품도 견고했고요. 자, 변압기도 좋았다 그랬죠. 그래서 좀 나름 이거 외에도 또 해리스 지금 후보가 우세하다 하니까 앞서 보셨다시피
네, 2차 전지, 풍력, 태양광,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주들도 분위기가 괜찮겠죠. 이러면서 뭔가 좀 상승 종목이 많아지는 흐름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해 보는데 과연 우리 수요일 미국 시장이 어떻게 끝날지 참 제가 녹화하는 시간에 지금 나스닥이 좀 애매합니다. 미국 시장이 잘 끝내주기를 보겠습니다. 끝나면 우리 시장도 이럴 것 같다. 그 속에서 보면 특히 오늘 좀 눈에 띄었던 전력기기인데 HD 현대일렉트릭 강세를 보였는데 지금 초고압 변압기 네, 수출이 데이터가 좋았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변압기 전반이 좋겠죠. 뭐 초고압 변압기만 좋을 건 없는데 그 속에서 LS 일렉트릭 같은 게 제가 이미 이럴 것 같아서 리포트도 다 최근에 다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산일전기, 뭐 그 다음에 여기 재룡전기까지 집중적으로 다 써놨죠. 그래서 역시 우리 하 대표가 시장에 미리 좀 감각이 있구나. 어쨌거나 초고압 변압기 쪽은 현대일렉트릭인데 LS일렉트릭도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거든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LS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원래 이 집은 배전 중심입니다. 배전 중심으로.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 가는 거. 이걸 우리가 송전이라 그러고 변전소에서 뭐 공장이나 가정으로 가는 거. 이걸 배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배전은 종류도 많고 교체 수요도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인 시장이죠. 송전 시장은 좀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초고압 변압기 한번 하면 30년, 40년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또 오래 쓰고 인프라다 보니까 굉장히 시장이 보수적입니다. 신규 업체가 들고 들어가기 상당히 힘든데 어쨌거나 배전을 기치로 해서 2009년에 부산 공장하면서 초고압 변압기 시장에도 진출을 하고 있고 최근에 보면 KOC 요거죠. 전기도 인수하면서 증설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초고압 변압기 생산 캐파를 지금 굉장히 늘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좀 들어오른 전반적으로 다 괜찮지만 LS 일렉트릭이나 현대 일렉트릭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관련주들 좀 관심을 더 둘 필요가 있겠고 여기서 추가로 제가 오늘 또 질문을 주시니까 자 이런 질문을 하죠. 여러분 이제 최근에 오늘 보면요 니어스랩이 요거 이 상장사는 아닙니다. 지금 드론이 상당히 최근에 드론 관련주 하면서 좀 강세를 보이기도 하고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는데 북한의 이 오물풍선에도 좀 위험한 것들이 들어온다. 뭐 또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보면 드론이 이제 완전하게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런 거 보면 니어스랩 이 회사도 카이스트 서울대 출신들이 하는 이건 드론 만드는 회사입니다. 드론 만드는 회사. 그래서 최우수상게 뭐냐면 상대방 드론이 날라오는데 이걸 어떻게 할래? 그래서 지금 니어스랩 같은 경우는 가서 박치기를 한다든지 이런 거예요. 충돌형 격파 뭐 이런 그래서 이번에 이게 오늘 나온 뉴스인데 최우수상 받았다. 근데 니어스랩 좀 그 비상장사로 아는 분은 아는데요. 자 이걸 보시면 그런데 여러분 이런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뭐냐 니어스랩이 요거는 작년 2005올 3월 기사인데요. 직충돌력 고속도로 이게 니어스랩입니다. 근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안티 드론 전문기업 토리스 스퀘어와 함께 참여해 대드론 기술 공개하게 자 토리스 스퀘어 네. 토리스 스퀘어 레이더 만드는 회사죠. 드론 탐지 레이더 드론이 상대에서 날라오는 걸 탐지를 레이더로 탐지를 해야 그 다음에 무슨 내 드론이 가서 박치기를 하겠죠. 그런데 자 이게 또 아셔야 될 게 자 여기 보면 나오죠. 토리스 스퀘어는 10km 이상의 거리에서 지금 13km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초기에 탐지할 수 있는 ASR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드론은요, 8km 고도를 빠르게 옵니다. 한 100km에서 시속 150km를 움직입니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데, 이걸 가서 뽀갤라면요, 일단 우리 니어스랩의 드론이 상승해야 되잖아요. 드론이 옆으로 가는 건 빨리 가지만 상승은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드론 탐지 거리가 뭐 예를 들어서 3km다 이러면요, 탐지해봐야 올라가는 시간에 이미 다 싹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리스케어와 같이 한다. 그러면 토리스케어는 우리 휴먼 테크놀로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내용이 나오죠. 휴먼 테크놀로지 들어가면 토리스케어와 해서 전략적 지혜를 통해서 레이더를 생산하고 유지 보수를 담당한다. 물론 지금 휴먼 테크놀로지와 토리스케어의 대표는 한 사람입니다. 김종수 씨로. 그 다음에 토리스케어의 경영진들이 다 휴먼 테크놀로지의 경영진들에서 다 이 집이 그 집입니다. 그래서 한 몸으로 보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토리스케어 바로 가게 하면 레이더가 나오죠. 요런 레이더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탐지거리입니다. 세계 최고. 압도적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기사를 보면 우리 애청자님은 이제 좀 더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레이더가 탐지를 해서 제가 지금 고도 얼마에서 시속 몇 킬로로 날라오니까 언제쯤 몇 분 후면 우리 위에 올라와. 그러면 좌표가 나옵니다. 그러면 출동 니어스랩에 이 드론이 서서히 고도로 올려가지고 오면은 박치기를 하든지 뭐 어떻게 그물을 하든지 잡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또 요거 질문을 주셔서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늘 새로운 거를 좀 공부해서 알려드리려고 애를 쓰는데요. 요것도 아마 좀 많이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오늘 밤에 수요일 미국 시장이 지금 나스닥이 지금 1% 이상 하락하군요. 낙폭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만 엔비디아는 아직 플러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목요일 날 우리 시장에 좀 이런 미국발, 해리스발 등의 호재가 반영이 돼서 우리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지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겠고, 그 중에는 특히 그 변압기, 전력기기 관련주들에 특히 초점을 맞추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 관련한 종목들이 이미 일찌감치 바닥권에서 우리 정현님 프로님한테 제가 다 추천드렸는데요. 요즘 제가 다시 감각이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참모 두셔야 되니까 프로연은 반드시 가입하시고요. 규모가 좀 도시면 정회원 가입도 하셔서 저 같은 참모를 곁에 두시고 두세 명 두시고 주식 투자라는 사업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늘 저의 최신의 정보를 함께 하시고요.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의 좋은 기운이 또 여러분께 전달돼서 더 나은 성과가 오리라 예상됩니다.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